안녕하세요. 매매가 1억, 전세가 1억 3,100만원. 역전세 사항을 얘기하는 한 예시인데요. 뭐, 이렇게 역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에 준하는 혹은 전세 사기가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 정부가 얼마나 관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건 다 전부 개개인들이 좀 더 제대로 챙기고,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다 개인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 의견들이 매우 분분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우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참 무서운 게 이러한 분위기, 심리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 사람들은 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시장을 안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함부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안 믿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여러 다큐나 아니면 여러 뉴스를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괜찮다라고 했다. 믿을만하다라고 했다. 사고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준다고 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 거래 관련한 공룡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방이나 직방이나 인터넷 거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유통, 이커머스, 이제 쇼핑몰 같은 거, 쿠팡, 카카오, 11분가, 지마켓 이런 곳이 어떻습니까? 그 채널 플랫폼에 인지도도 있지만 관련된 고객 클레임이나 문제, 각종 사고들에 대해서 네임밸류가 있는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객 응대를 해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거래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간전제품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거래 이런 것들 하면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좀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부동산 시장에도 그와 같은 중형, 대형 이제 거래 플랫폼들이 안착이 될 것 같고 공기중개사는 그 아래 소속이 되어 있는 형태로 아마 영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급나니까 전세 거래든 월세 거래든 매매 거래든 어떻게 집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겠냐고요. 직방이나 다방이나 그러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각종 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든 아니면은 집주인의 금융 상태든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쪽으로 바뀌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등기제도 관련해서도 이제 점점 전산화 요구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커지겠죠. 또 그게 더 당연한 거고. 지금은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 3천이라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어쩌면 전세 제도 자체도 아마 많이 사그라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느 시점 지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세를 높이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이런 것 또한 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것 또한 기업형 임대 이제 주택이 이제 대거 들어서겠죠. 이번에 엄청난 물량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 개개인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펀딩을 받은 대기업들이 대거 이제 사서 이제 보증금 받고 월세를 받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역전세, 역월세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개개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로 보증금도 적당히 있는 월세를 이제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집주인의 마음과 세입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가 또 타협하는 형태로 또 맞춰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매매가가 1억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한 2천, 3천에 월세를 얼마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면 또 그에 걸맞는 투자자도 부동산에 관련한 투자하려는 사람도 생길 거고 또 거주하려는 세입자도 생길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다, 90%다. 이런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잘 따져보면서 잘 감안하면서 이제 지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디에서 뭘 보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시대에는 이 경기 침체와 경제 불안, 그리고 이제 각종 해고, 뭐 고물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워하죠. 염려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는 게 왜 이러냐, 나라가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라 자체가 사기꾼이고 나라 자체가 저러한 온갖 범죄들에 대해서 자정 역할을 해줄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당한 사람만 봐보고 사기를 친 놈들도 그렇게 크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스스로 대비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건가? 왜 저를 여는 건가? 이러는 거죠. 고의로 선의의 피해를 만든 정부라고 얘기하죠. 씁쓸합니다. 집값보다 비싼 고가 전세가 속출하는 비규제 지역을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면서 더 대비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갭 투기, 갭 투자 이렇게 얘기한 이들도 아마 내년부터는 대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저렇게 무리하게 갭 투기를 해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 별로 안 나거나 혹은 무피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전세가가 더 내려가면 덩달아서 매매가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매매가가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냐. 참 씁쓸하고 참 암담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죠. 이런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 삶이 좀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저런 고민들도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